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셋째 주 기록 뉴스, 오늘 레코드라고 하죠. 오늘 레코드에 나와 있는 뉴스 통해서 지구촌의 어떤 기록할 만한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네요. 자, 85만 달러입니다. 8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1억, 10억 정도. 자, 10억 정도의 어떤 그 경매차가 나왔다는 것인데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자, 세일 프라이스죠. 세일 프라이스, 판매가죠. 자, 세일 프라이스 오브 어 포드 에스코트라고 합니다. 자, 포드 자동차라는 그 에스코트라는 차가 그 세일이 됐는데 이것은 had been customized. 자, customize라는 말은 이제 고객의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했다는 거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주문 제작, customize, 고객의 취향에 맞게. 자, 고객의 취향에 맞게 이제 제작이 된 포드 에스코트라는 차 판매 가격이 10억 2천만 원 정도 되었다. 이것은 이제 프린세스 다이애나 그 고인이 되었죠. 이분이 이제 드라이브 온 에런드, 그러니까 뭐 에런드,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거 갈 때 물론 뭐 수행 비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호원이라든지 따라오겠죠. 근데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갔던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around 런던 주변을 이렇게 심부름으로 드라이브했던 차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옥션에서 8월 27일 날 거의 10억 2천만 원 정도에 팔렸다. 사신 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낙찰자는 영국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이제 그 포드 에스코트라는 차량이 흰색이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이제 왕실이 요청을 해서 검정색으로 판매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12.5%의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까지 더해서 11억 5천만 원. 그리고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85년부터 88년까지 한 4년, 3년 이 정도 타고 다녔던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가 옥션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 이것은 이제 다이애나 비가 지금 사망 25주년이 되고요. 지금 37년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7년 전에 그런 다이애나 비가 이때 85년도에 탔던 차량이 옥션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차였다고 그래요. 검정색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비가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옥션 클래식카 경매에 전시된 다이애나 비가 탔던 85년형 포드 에스코트 RS 터보. 요것이 지금 연합뉴스 사진에 나와 있는 기자고요. 실내는 마치 그 좀 각이 들어있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그랜저, 각 그랜저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의 차인 것 같습니다. 워낙 명성 있고 인기가 있는 다이애나 비가 탔던 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이애나 비의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서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 찰스가 이제 또 권력을 승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애나 비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말하면 스펜서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은 스펜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다이애나 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영화 하나로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61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일은 97년도 36세에 돌아가셨네요.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81년도 7월 29일 런던 세인트 폴 성당, 아주 하얀 성당입니다. 런던에 가시면 상징적인 성당인데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열린 다이애나 비와 이제 찰스의 결혼식 사진이죠. 이것이 지구촌 전체 7억 5천 명이 시청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결혼식 사진이 되겠고, 15년 뒤에 이제 96년에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프랑스에서 차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차 사고의 흔적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때 자선 활동도 하고 또 국민의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영국 왕실의 인기가 떨어졌죠. 왜 인기가 떨어졌냐면 이 찰스가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그 찌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참신한 그 사랑을 좀 잘 했으면 됐을 텐데 내연녀가 있었다는 거죠. 내연녀. 그래서 이 내연녀가 지금 카멜라 파커 몰스라는 여자였는데 다이애나 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내연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다이애나 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 비가 사망한 지 8년 뒤에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찰스 황세자가 이 카멜라 파커 몰스하고 약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 대해서 미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사망하면서
이제 왕을 승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이 카멜라 파커 볼스라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시각은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다이애나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밉상이에요, 밉상. 내연녀니까. 그래서 불륜을 했고 또 내연녀이기 때문에 카멜라 파커 볼스가 아주 밉상인데 이번에 이제 왕의 서열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차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역시 영국 이야기네요. 자, 엘튼 존 아시죠? 엘튼 존과 그 40세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콜라보레이션 앨범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Hold Me Closer 해가지고 나를 더 가까이 잡아라 뭐 이런 앨범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엘튼 존이 했던 이야기죠. 엘튼 존, she truly is an icon. 그녀, 즉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정말 아이콘이다. 아이콘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가수라는 얘기죠. 아이콘이라는 거죠. 엘튼 존은 당시에 이제 피아노 천재잖아요.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의 사진, 춤추고 있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야기했듯이 이 스피어스란 말이 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집안은 아마 그 아버지 조상은 아마 스피어스,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창잡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름에 스피어스가 들어가니까. 재밌죠? 자, 아무튼 그녀는 진정한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튼 존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following their collaboration on the single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라는 그런 싱글 앨범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지금 앨범을 냈는데 지금 애플 튠에서 지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8월 26일 날 릴리스 많이 나오죠. 발매하다 이런 뜻이 돼요. 물론 뭐 석방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놓아주다, 뭐 발매하다. 현재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문제가 좀 있었죠. 작년까지 아버지가 이제 법정 후견인이었단 말이에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였는데 그것에서 이제 법 투쟁을 해가지고 법정 후견인 친부 아버지하고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작년 11월에 법원 판결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된 뒤에 지금 나온 첫 번째 앨범인데 뭐 새로운 앨범이 아니고 이미 엘튼 존이라는 이 거대한 팝스타가 최고의 스타죠. 75세인 엘튼 존이 이제 71년 발매한 타이니 댄서라는 이 노래를 재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타이니 댄서는 이제 이걸 작곡하신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자유분방함을 느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낸 앨범이 이제 타이니 댄서인데 여기 멜로디를 그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Hold Me Closer라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락앤메이잖아요. 엘튼 존의 그 앨범이라든지 이런 그 치장들 보시면 락앤맨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런 그 느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곧 은퇴를 한다고 그러죠. 엘튼 존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 원래 이제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엘튼 존 노래. 안녕 노란색 벽돌. 영국을 상징하죠. 영국을 상징하는데 그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곡을 통해서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은퇴 공연을 원래 예정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내년에 드디어 엘튼 존이 고별 즉 은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팝스타 중에 팝스타인 엘튼 존과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이런 춤을 잘 추는 댄스의 머신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앨범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Hold Me Closer.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멜로디가 뭐와 똑같다? 타이니 댄서와 비슷하다. 타이니 댄서를 리메이크한 거죠.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지구촌에 우리나라만 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지금 어때요? 9%가 올랐잖아.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9%를 치다 보니까 지금 40년 만에 모든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딥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하기를 브루킹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에스티메이트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average cost of raising a second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born in 2015년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둘째 아이죠. 17살, 이게 대학 들어가기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졸, 고등학생이죠. 대학 들어가기 전, 그 17살 나이 정도가 된 둘째 아이들의 그 양육비가 되겠죠.
레이징이니까 양육비의 에버리지 코스트 평균 비용이 미들 인컴 그러니까 중산층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불려지는 둘째 아이의 그 양육비를 조사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커플들의 그 둘째 아이를 그 조사해봤더니 양육비가 얼마가 나왔냐 여기 보시면 31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입 전 17세까지 양육비를 추정했는데 연간 2,46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작년 기준으로 2,4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양육비가. 그래서 대입까지 쭉 보니까 17살까지 양육비가 한 4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억 원이거든요. 30만 달러 정도가. 4억 원이 지금 평균 미국의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가 한 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면 8억이죠. 이거 비용은 이제 주거비, 뭐 식량, 의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뭐 기저귀값이 다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주거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학생 하나 키우려면 주택비가 한 거의 지출의 3분의 1을 나간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주택비가 지금 10%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갔을 때 문제가 더 크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모님이 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만난 10명 정도 미국인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빚을 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갚아 나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학 융자 빚이 되겠죠. 오죽했으면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그 미국 드라마 추천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Better Call Saul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브레이킹 배드의 스핀오프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텍사스 옆에 있는 그런 도시에 그 어떤 마약도 단련돼 있고 굉장히 좀 재밌는 미국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전화하는 게 낫겠다. Better Call Saul 이런 뭐 변호사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 변호사가 고용하고 있는 이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이 킴이라는 변호사를 그 대화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개업을 해서 나갑니다. 그때 이 본청인 그 변호사 회사에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그 돈을 다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돈이 뭐냐면 대학 때 등록금을 냈던, 즉 융자받았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그런 소재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 개인별로 대학 등록금 빚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변호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갚아서 허덕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급 탕감이다 이런 정책을 해요. 2022년 8월 25일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돈을 막 푼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최대 2만 불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걸 보고 뭐하냐 너희들 사회주의냐 돈을 막 아무나 주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학자금 대출액이 1조 6천억 불 2만 불은 2,600만 원 정도를 탕감하겠다. 이 혜택은 4,300만 명의 혜택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인데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을 정도로 대학생 그 빚이 학자금 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브라질에서는 2022년 올해 지금 11월인가요?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선 지금 토론회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 이름이 지금 보우소나루 후보, 지금 브라질의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인 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 질의를 한 어떤 여성 토론 진행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저널리즘에 대한 수치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혹시 나에게 반한 것이냐 이러한 성적인 질문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후보들의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직 룰라 대통령, 전현직 보우소나루 서로 재임 시절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 디베이트 하는 가운데서 신경전 또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앵커 토론 진행자한테 또는 기자들한테 어떤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이몬 테베라는 브라질리언 세너터 그러니까 브라질의 상원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responding at August 28 presidential debate. 그러니까 대통령 디베이트 토론회에서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Why so much anger at women?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여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의 그런 화살을 날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분의 지금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인컴번트한 거죠. 인컴번트란 말은 현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직.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죠. 인컴번트 보우소나로의 섹시스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성차별주의자잖아요. 섹시스트, 성차별. 그래서 lash out, lash란 말은 이제 세차게 때리다 이런 뜻이니까 lash out at a female journalist. 여성 그 저널리스트를 그냥 성적으로 그냥 사정없이 때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 나에게 반했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행자한테 또는 기자한테. 그래서 뭐 오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정도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그 브라질 세나터인 테베시가 말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성들에게 그렇게 화가 나는 질문을 분노를 표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단어 한번 보십시오. 인컴번트란 단어, 현직에, 그다음에 래시란 말, 때리다. 그래서 비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듀서라는 그 누구냐면 Chinese Film 블로그입니다. 그게 중국의 영화 평론가 블로그에서 1minute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1분의 에필로그라는 것은 후기죠. 영화가 1분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moral에 대해서. moral을 하면 이제 도덕성, 교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that 이것이 이제 센서 검열을 했다는 거예요. there 거기 영화에서. 그래서 added to the film Minions, The Rise of Gru. 그루라는 것의 등장. 요 영화의 그 미니언스라는 영화 2에 에디드 첨가했던 어떤 센서 검열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에피로그에 1분짜리가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미니언스라는 영화를 이제 보시면 뭐 악당을 찾아서 섬긴다는 뭐 그런 컨셉의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화 영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그 블로그가 말했다는 거죠. 왜 중국에서 엑스트라 미닛 추가적인 1분이 하냐는 것이죠. 전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1분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중국만 1분을 늘렸냐는 것이죠. 중국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양적인 국가고 유교적인 국가다 보니까 어떤 그 내용의 마지막에 그런 유교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1분을 좀 어떻게 편집해서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넣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단어 보시면 moral이 있고요. 도덕이 있고요. moral이 있습니다. moral은 집단의 사기, 어떤 사기 진작 이런 게 이제 moral이고요. 발음이 달라요. moral은 이제 도덕이란 교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1분을 좀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미니언스라는 이제 미니언스 2라는 영화고요. 찾아봤더니 중국판 영화에서는 이 안티 히어로로 등장하는 도둑 와일드 너클즈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 행각을 벌인 공범 그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세 딸의 아버지가 되는 결말을 맞는다. 그런데 중국판은 경찰이 범죄자를 잡고 처벌한다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1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작은 와일드 너클스가 죽은 척을 해 경찰의 눈을 피한 뒤 그루와 함께 떠난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걸 통편집해서 1분을 늘려가지고 범죄자를 잡고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작보다도 상영 시간이 1분이 더 길어졌다. 이걸로 알려졌다. 자, CNN에서는요, 중국의 이런 센서, 검열로 탄생한 새로운 결말이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자, 웨이보에서 팔로우 수가 1,440만 명. 이게 인플루언서죠. 자, 1,400명 정도가 따르는 이 영화 리뷰어 듀서라는 분이 왜 1분 더 긴 상영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관객이 영화를 보고 도덕성을 잃을까 봐 이렇게 특별 지도에 나서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자, 미니언스라는 아주 히트작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망했죠? 폭삭? 자,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 그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비밀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별장 거기로 플로리다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플로리다에 이제 별장에 가봤더니 막 그 비밀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밀 문서를 봤더니 주로 뭐 핵 관련 용어, 핵 관련 그런 비밀 정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다 이런 것인데 지금 린지 그램이라고 하는 리퍼블리컨 세너터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이 말한 겁니다. 자, there literally will be riot in the street. 자, 그러니까 거리에 지금 폭도, 라이어트, 폭동, 소요가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떤 그런 극비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반납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의 그 고난의 어떤 문서들은, 비밀 문서들은. 근데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실을 알게 되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이 predicting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상을 했다는 거죠. What would happen i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is indicted? indicted란 말은 이제 고소가 되는 거죠. 자,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indicted for mishandling classified document. classified 비밀 문서입니다. 분류가 됐다 뜻이니까. 자, 비밀 문서를 mishandling 잘못 다스렸다, 잘못 관리한 거에 대해서 indicted 만약에 이제 고소가 된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predicting 예상을 했는데 거리에서 만약에 폭력이 또는 이런 소요 사태가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팍스뉴스에서 이제 8월 28일 날 말했네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가 계속 자세하게 타임즈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만 보고 과연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9월 셋째 주 기록 뉴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